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기립 상태를 유지한 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밤샘 작업이 이어졌는데 오늘 오전 중 발사 가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틀 동안의 원전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며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화학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30일이 지나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백악관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조치로 야기되는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해 G7 동맹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 강압적인 경제적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공범 도피는 사실이 아니라며 남은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고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누리호가 어제 3차 발사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컴퓨터 통신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사가 연기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우 기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준비가 순조로웠던 것 같은데 발사가 취소되면서 안타까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어제 오후 2시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기상 상황도 좋았고 또 여러 조건이 잘 들어맞아 한 번에 발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오후 3시쯤 산화제 충전 과정에서 컴퓨터 통신 이상이 감지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180도 변했습니다. 이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 취소 결정 소식에 현장 여기저기에서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이 모인 나로우주센터뿐 아니라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 역시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쉬움이 큰 건 발사를 준비해왔던 연구진들일 텐데요. 원인을 찾기 위한 밤샘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네, 지난 2차 발사 때도 이런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누리호를 발사대에 그대로 세워놓고 해결을 시도한다면서요. 이번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연구진은 발사 취소 결정 원인이 지난 2차와 이번 3차가 다른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발사체 내부 부품을 교체해야 했던 지난 2차와 달리 이번에는 지상 밸브를 제어하는 통신 결함이 원인인 만큼 굳이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2차 발사 때는 조립동으로 다시 이동해 부품을 교체한 후 예정일보다 5일 뒤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2차 발사 때보다 더 심각하다 혹은 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실용위성을 깨끗한 공기 등을 공급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 등이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사를 재시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언제쯤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정확하게 오늘 발사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대로 오늘 오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가능 여부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만약 오늘 발사하기로 결정되면 발사 예정 시각은 어제와 같은 오후 6시 24분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공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어제 오염수 방류 설비 등을 살피며 처리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시찰단은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오염수 배출에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이틀째 시찰을 마쳤습니다. 첫날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를 살핀 데 이어 어제는 약 9시간 동안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화학 분석동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핵종별 전처리 과정과 실험실의 운영 상태, 분석원 역량 등을 살핀 뒤 삼중수소 희석률과 관련된 희석 및 방출 설비도 확인했습니다. 또 방사성 감지 경보가 울리면 작동하는 긴급 차단 밸브가 제대로 기능하는지도 살폈습니다. 21년 8월부터 저희들이 방류 계획을 검토해 오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찰 항목으로 잡았고요. 계획에 저희들이 관련된 설비들은 다 봤다. 평가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원전 현장 점검을 모두 마친 시찰단은 오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심층 기술회의를 가집니다. 한편 국회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며 과학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배출에 절대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른바 노숙 집회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 시위 신고를 제한하고 또 심야 시간과 출퇴근 시간대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안인데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시사하자 당정이 하루 만에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또는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 시위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불법 시위 또는 시위 참가 중 폭력을 저지른 단체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오전 0시에서 6시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느냐고 다시 맞받았는데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거센 충돌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숙 집회 이후 정부의 대응 기조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정권 때 없앤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는데요. 살수차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살수차, 이른바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과잉 진압 논란을 낳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고 관련 훈련도 중단돼 왔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이 재개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2,000여 명의 경력이 참가한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고 범위를 벗어나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연 건설노조 집회를 계기로 일종의 대응책을 마련한 겁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소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훈련에 집중하며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 부활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무조건 저희가 공권력으로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경찰은 기존 집회 대응 매뉴얼을 살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또 정부와 경영자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처리한 겁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라기보다는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침대 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애초 안건이 아니었지만 야당이 의사 일정까지 바꿔 처리하자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국면 전환용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지요. 정부와 경영자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란봉투법은 30일 뒤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가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외교안보 현안과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 가짜 평화였다는 조태용 안보실장의 말에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내용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위원과 야당 의원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갑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선의의 기댄 안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루도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해 왔습니다. 왜 안보실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을 견학단에 비유하며 오염수 검증이 부실하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친일 정부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겁니까? 삼중 수소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그런 표현들은 정말로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며 더 파악할 것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파 갈등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었는데요. 민주당 감찰 결과 당원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격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반격에 나섰는데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자신을 공격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비명계 이원욱 의원. 조사 결과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은숙 최고위원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 상대를 악마화하여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역시 서 최고위원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원욱 의원 징계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소통에 나서며 강성 당원에게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수박수박 하지 말자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원욱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음해죠.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쇄신 을총에서 출범시키기로 한 혁신기구 구성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혁신기구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비명계와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친명계가 맞서는 건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송영길 캠프의 지역 상황실장을 압수수색했는데 송 전 대표 측은 고의적인 녹취록 유출이 의심된다며 수사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각각 한 차례 조사 이후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현역 의원 영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6천만 원을 받아 현역 의원 20여 명에게 전달하며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역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에게 주라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라며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또 경선 캠프 지역 상황실장의 주거지까지 추가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을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팀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방탄국회 논란 속에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이 전격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자격 미달인 측근들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인데 특히 서훈 전 실장의 지인은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연구원 소유 건물에서 술 파티를 하고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MBN 취재 결과 박 전 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전략연에서 일한 이력을 홍보하며 지자체장 선거에도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당시 업무 기록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네 분이 오셨는데 일찍 오셨어요. 새벽에 오셨어요. 10분에서 15분 사이. 박 전 원장은 재임 당시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측근 2명의 부정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포시 의원 출신 한 인사는 외교 안보 관련 학위나 이력 없이 채용됐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해 전략연 근무 경력을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측근 조모 씨의 전략연 간부 취임을 도운 정황을 잡고 서 전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전략연 인사 내부 규정을 어긴 게 없는지 직권남용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앞서 전략연 사무실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심야 술판을 벌이고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SNS를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정원이 올해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 업무를 자체 감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동맹국과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마이크론 대신 중국 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그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21일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제재 이후 사흘 만에 백악관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은 주요 7개국 G7이 중국에 취한 강력한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며 동맹국과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certainly inside the G7, to deal with distortions of the memory chip market that are caused by the PRC's actions. 다만 마이크론에 대한 이번 중국의 조치가 미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더 큰 시도를 무력화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have remained open or have recently opened up, and that we are exploring to try to see if we can get even more productive engagements coming in future months. 따라서 마이크론 제재 이후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도 현지 시각 내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 판매 금지 조처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의회 조사국은 반도체법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반도체 투자 지원이 경쟁국인 한국과 대만, 중국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같은 정책에 동조하면 중국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공조와 이 때문인 중국의 압박으로 기업의 이익보다는 동맹 강화에 선택이 맞춰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 충북 단양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높겠습니다.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은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5.7도, 부산은 16.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야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과 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공매를 대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신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 지역 체육동호회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을 참석한 뒤 SNS에 이들 단체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합니다. 총 5차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첨단 무기 체계들을 대거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유아인 씨가 반성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12시간여 만에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배우 유아인 씨. 영장 기각에 대해 유 씨는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되어 있고 유 씨가 대마 흡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유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심사를 받은 유 씨의 지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치장을 나온 유 씨는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증거인멸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가 경찰 조사에서 실거주 자택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술한 점 등이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피해자 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지만 상황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빌라입니다. 어제 오전 이 빌라에 사는 40대 전세 사기 피해 남성이 근처 한 골목길에 세워둔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회사 동료의 신고에 경찰이 집 주변을 수색해 남성을 찾았습니다. 숨진 남성의 차에선 유서가 발견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살던 빌라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가 지은 건물로 주민 상당수가 전세 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고 나서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지난 2월 이후 인천에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SNS로 12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남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6개월 동안 1,700번의 성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한 남자 고등학생이 SNS에 올라온 한 초등 여학생의 사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외모를 칭찬하며 친분을 쌓은 뒤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해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까지 유도해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에게 이처럼 접근한 남성은 10대 학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25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범행은 딸이 여러 남성들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들 PC 등에서 발견한 해당 초등생의 성착취물은 1,793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352건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접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의 휴대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중한 자녀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적발한 25명 중 혐의가 무거운 6명을 구속하는 한편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12일 몬테네그로 법원이 우리 돈 5억 8천만 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지만 현지 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항고해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 티나 터너가 현지 시간 24일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날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터너 측은 별세 소식을 알렸습니다. 로켓롤의 여왕으로 불리던 터너는 1950년대에 데뷔한 이후 팝 무대를 호령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였는데요. 60년 넘은 가수 생활 중 프라우드 메리, 왓츠 러브 가투두 위딕 같은 불후의 명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암 판정을 받았고 은퇴 후 여러 건강 문제로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터너 측은 그는 전 세계 수천만 팬들에게 감명을 줬고 미래 스타들에게는 영감을 불어넣었다 전하며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악당으로 나와 인상적인 연기를 했던 할리우드 배우 제이미 폭스가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뇌졸중 투병 중이라는 새로운 근황이 전해져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타이슨은 한 인터넷 방송에서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폭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미 폭스 측은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폭스가 다니고 있는 재활센터가 뇌졸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병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음식을 다 먹었는데 그 안에서 개구리가 나왔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테이크아웃 음식에 살아있는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누리꾼이 우동을 먹다가 개구리가 나왔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해당 제품은 일본 유명 우동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흔들어 먹는 컵우동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비운 용기 속에 초록색 개구리가 보여 젓가락으로 살펴보니 살아 움직입니다. 이 누리꾼은 끝까지 먹는 와중에도 개구리가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전했는데요. 업체 측은 채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구리가 들어간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우동을 먹다가 개구리를 본 고객도 또 컵 안에 갇혀있다 봉변을 당한 개구리도 깜짝 놀랐을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의료 행위들을 폭로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용종 수술은 물론 사망 선고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개장 용종 절제술 그럼 누가 해야 될 것 같으십니까? 의사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준법 투쟁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 고발에 나섰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18일부터 불법 진료 신고 접수를 시작했는데 접수 1시간 30분 만에 서버가 마비되는 등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접수 건수는 12,000건이 넘으며 500병상 이상 병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체열과 같은 검사와 처방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사망선언과 내시경 검체 조직 제거를 했다는 내용도 접수됐습니다. 간호협회는 종합병원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다며 이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불법 진료에 노출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적절한 실명 사례가 접수되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준법 투쟁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밝힌 의료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간호법과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협의해 재표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한 규정은 없어 오는 30일 다음 본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친환경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최근 다방면에서 생태 친화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동물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정원 관리사로 나선 양들을 소개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뉴욕 거버너스 섬입니다. 양들이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데요. 인근 농장에서 온 이 5마리의 양들은 4월 말부터 9월까지 섬의 잔디 관리에 투입됩니다.
이곳의 잔디와 나무 성장에 방해가 되는 외래종 잡초들을 뜯어먹으며 일종의 친환경 예초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양들이 즐겁게 식사하며 일한 지 올해로 3년째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들이 잡초를 제거해주는 덕에 원예사들은 섬을 가꾸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정말 대단한 팀워크죠. 미국과 멕시코 사이 높디 높은 국경 장벽을 넘으려는 미립국 시도가 여전한데요. 어른들도 죽거나 다치기 십상인 이 벽 아래로 4살 아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을까요? 이 흑백 영상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아이로 보이는 작은 실루엣이 높은 벽에서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데요. 성인 2명과 함께 4살 아이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미립국하는 현장입니다. 멕시코 티유아나와 샌디에이고 사이를 가로막는 국경의 장벽은 무려 9.1m의 높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립국 시도를 막으려고 국경 장벽을 높이면서 사상자가 급증했다는데요. 이동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히 아이는 무사해 보이죠. 현재 국경 순찰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삶이 참 팍팍하고 힘들다 싶을 때 한 번씩 이분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2 다리를 잃고 시리에 잠기는 대신 엄두도 내기 힘든 도전에 나섰고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함께합니다. 용병 출신 네팔인 43세 하리 부다 마가르는 2010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2 다리를 의족에 의지한 채 마침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는데요. 2 다리 모두 의족을 차고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용기와 투지, 결단력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5명의 셰르파들과 함께 일을 내고야 말았는데요. 개선 장군처럼 돌아온 그를 위해 시가지에서는 한바탕 환영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기적,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 같네요. 홈러닝월드였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장 등 13개국 48명의 해외 초청 인사와 국회의원, 행안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새마을금고 설립 기여에 대한 포상, 태국 라오스와의 업무 협약 체결 등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약 70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287조 3천억 원으로 한전 부채가 47조 원 늘었고 가스공사는 17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부채 경우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대규모 적자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후 16분기째 연속 1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 출산율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5G 서비스, 기존 LTE보다 20배는 빠르다고 해 비싼 요금에도 많이 가입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속도가 광고했던 것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속도를 마치 현실로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20배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 생각지도 못했던 속도에 적응하고.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렇게 신기술이 구현된다며 5G를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능력. 하지만 LTE보다 오히려 속도가 느리고 실내에선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를 것으로 광고했지만 2021년 실제 전송 속도는 평균 0.8GBps에 그쳤습니다. 25분의 1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들은 서비스가 실제 출시된 2019년에는 말을 바꿔 2.7GBps까지 속도가 나온다고 했지만 이는 엄격한 조건 아래서 계산된 최대 속도였습니다. 공정위는 현실에선 구현될 수 없는 기술 표준상의 목표 속도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3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서비스 품질을 두고 집단 소송 중인 천여 명의 5G 이용 고객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동통신 3사는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였음에도 아쉬운 결정이 났다며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회색 건물을 줄이고 도심 곳곳에 녹지 공간을 늘리는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예산 6,8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서울 어디서나 5분 안에 녹지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마곡 3지구에 있는 유휴 부지입니다. 축구장 1개 반만한 면적인데 펜스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지 않는 땅인데요. 내년엔 이곳에 사계절 내내 야생화를 볼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됩니다. 서울시가 도심 곳곳에 건물 대신 녹지 공간을 늘리는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5분 내에 잔디를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에 가장 달라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서는 송현동 부지엔 미술관 외에 어떤 건물도 세우지 않고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비워진 용산공원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정원을 모아 세계 정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서울 전역을 녹지로 잇는 서울초록길 2063km를 2026년까지 완성하는 등 서울시는 6,800억 원을 투입해 도심을 생활권 녹지 공간으로 바꿔놓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홍콩 최대 항공사 승무원들이 영어를 잘 모르는 중국인 승객을 조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또 해당 승무원들을 해고까지 했지만 비난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중국 청두에서 홍콩으로 가는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 안에서 한 중국인 승객이 승무원에게 담요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서툰 승객이 담요를 카펫이라고 잘못 말하자 승무원끼리 뒷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또 홍콩말인 광둥어를 못 알아듣는 승객에 대해서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놀렸다는 내용도 더해졌습니다. 한 승객이 승무원 간 대화를 녹음해 SNS에 공개하자 중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캐세이 퍼시픽은 여러 차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승무원 3명을 해고했습니다. 个别员工严重违反公司的规章制度以及道德准则的行为，国泰航空将秉持零容忍的态度。 존 리 홍콩 행정장관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고 항공사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까지 가세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외국인을 숭배하고 홍콩인을 존중하지만 중국 본토인은 경멸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신에선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장악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급격히 늘어난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불만이 노골적인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2010년대 중반 두산 왕조를 이끌었던 38살의 장원준 선수가 958일 만에 선발 등판해 통산 13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또 33살의 키움 정찬원 선수는 325일 만에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불굴의 베테랑들 김한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리한 슬라이더에 배트가 헛돕니다. 다음 타자들도 평범한 땅볼로 아웃을 잡아내며 5번째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958일 만에 선발 등판한 두산 장원준이 통산 130번째 승리를 수확했습니다. 그간 KBO에서 10명만이 달성했던 대기록입니다. 한때 8년 연속 2자릿수 승리를 챙긴 에이스였던 장원준은 수년간 부상과 부진으로 잊혀져 가는 듯했지만 이번에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오래 걸리게 했는데 좀 감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6회 2사 1-2로 위기에 몰린 키움 정찬원. 떨어지는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을 잡아냅니다. 정찬원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325일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해 시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해 FA 미아가 될 뻔한 정찬원이 완벽한 부활에 성공한 겁니다. 가족들이 제일 많이 생각났었고요. 같이 기다려주고 뭐 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그렇게 믿어준 만큼 또 결과가 잘 나와서 세월에 잊혀지지 않고 당당히 싸워나가는 베테랑들. 한국 프로야구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 충북 단양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높겠습니다.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은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3도, 광주는 17.7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